오늘 영상은 한 통의 제보 메일에서 시작됩니다. 작년 4월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분의 사연이었는데, 일찍 저를 알았다면 사건 진행에 있어 조언 같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셨는데 채널을 늦게 아셔서 아쉽다는 메일이었죠. 그럼 사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 보실 분들은 정지 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로 가봤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공용이 아닌 양쪽으로 완전히 분리된 곳이군요. 이런 곳은 실수로 들어갔다라는 변명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님은 성적 목적을 갖고 침입하였다고 판결하기 마련이죠. 근데 대형 건물 1층에 도어락도 없는 개방 화장실이면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쩐 일인지 천장에 화장실을 비추는 CCTV 하나가 없습니다. 화장실 카버미들은 이런 곳을 침해두고 자주 들락날락거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녹화가 안 되기에 사람한테만 안 걸리면 완전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 속놈도 우체통 앞에서 폰 보는 척하며 서 있다가 사람 안 보일 때 잽싸게 침입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칸 중 한 칸에 들어가 문 잠그고 변기에 앉아서 옆 칸을 이용하는 여성을 기다린 겁니다. 참 존나 멋있게 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보시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듯 합니다. 아무튼 녀석은 촬영하려고 위칸을 넘어왔지만 피해 여성분께 적발됐고 냅다 튀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된 녀석은 CCTV 형님들의 조력에 힘입어 검거됐으나 녀석의 폰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동선 따고 무조건 찾아올 걸 아니까 폰을 바꿔 증거를 싹 다 없앤 듯 하군요. 이래서 현장에서 도주하게 두면 수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녀석들이 놓으라고 해도 안 놓는 거죠. 그리고 사건 진행에 있어 조금이나마 아는 지식으로 조언해 드렸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군요. 이제 피해자분이 공유해주신 사건 번호로 녀석의 재판 진행을 검색해봅니다. 11월에 검찰에서 재판부로 사건이 접수됐고 1월에 첫 공판이 잡혔군요. 그래서 직접 녀석의 재판을 보러 왔습니다. 어디 보자. 똥오줌에 미쳐있는 우리 화장실 불찰범이 어디 있나? 여기 있구나. 이똥원.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궁금해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 사람들 중 누가 녀석인지 모르니 우선 법정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방청석에 피고인과 방청인이 여러 명 앉아 있었지만 한 명 한 명씩 재판받고 나가며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호명합니다. 2024고단 29 이탄 피고인. 이름이 호명되자 나이는 30대 중후반의 여친은커녕 여사친 한 명 없을 것 같은 느낌의 남성이 일어나서 나감. 아, 네가 똥오줌에 미쳐있는 녀석이구나. 피고인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87년 1월 X일입니다. 직업은 뭔가요? 취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럼 현재 직업은 없다는 건가요? 지금은 없고 취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38살 먹은 방구석 백수가 돈도 안 벌고 여자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볼일 보는 여성들을 찍고 다니는 겁니다.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13회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하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7년 전에도 같은 사건으로 실형 선고받은 적이 있네요. 네.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은 있나요? 제가 경찰에 입건되고 직장도 그만둬서 금전적 여유는 없는 상태지만 피해자를 위해 얼마라도 공탁하려고 합니다. 딱 보니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최소 수백만 원은 필요할 텐데 그럴 돈이 없으니 얄얄하게 돈백이라도 공탁해서 형 줄여보려는 심산이. 참고로 피해자분께 한 번도 합의 연락 안 왔다고 함. 공탁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될 정도의 금액이 돼야 참작해주지. 택도 없는 돈을 공탁한다 해서 양형에 영향을 주긴 힘듦. 암튼 이 말을 들은 판사님은 공탁은 피고인의 마음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성범죄 판결에 있어 공탁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고 공탁 결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 한 번 안 하던 놈이 공탁으로 형 깎으려고 하니 괘씸하셨나 보네. 검사 측 구형하세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교육 4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3년, 증제 1호 물수를 선고해 주십시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먼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 받으신 피해자분께 죄송하고요. 7년 전에도 실형 선고받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죄송합니다.
가족들은 멀리 살고 있고 저는 반려견과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구속되면 저희 반려견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구속되면 반려견은 굶어 죽으니 구속은 하지 말아달라. 반려견이 죽으면 판사 니놈 때문이다 이거야? 나 참, 판사한테 반려견을 팔아 동정 어필하는 피고인은 또 처음 보네. 선고는 2월 땡땡일에 열시하겠습니다. 그렇게 공판을 마치고 나온 댕댕이 파파. 배를 보니 댕댕이 사료까지 뺏어 먹는 거 아닌가 의심되는군요. 여러분은 지금 똥오줌 싸는 거 찍다 걸려 감방까지 갔다 와서 또 찍다 걸린 정신나간 녀석을 보고 계십니다. 감방까지 갔다는 건 그 전에 벌금 집유를 선고 받았을 테고 화장실 카찰로만 최소 전과 3범이고 이번에 4범이 되겠군요. 아마 이놈한테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냐고 물어보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변기라고 대답할 겁니다.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남 똥오줌 싸는 거 보고 흥분을 할까요? 감방까지 갔다 왔는데도 또 화장실에 들어가 저럴 정도면 이번 생은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38은 아직 너무 젊은데 말입니다. 참고로 화장실 카찰은 길거리 카찰보다 세게 처벌받습니다. 카찰죄 말고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라는 죄명이 하나 더 붙기 때문이죠. 거기에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 길거리 카찰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무조건 가중 처벌됩니다. 그렇게 댕댕이 파파카 범인은 얼마 남지 않은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돌아갔습니다. 재판받고 얼마 뒤 반성문을 썼군요. 공탁금 따위 난 너의 유리한 양형 자료로 쓰지 않겠다라는 판사님의 말에 반성문이라도 써야겠다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재판 며칠 전 선고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2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재판이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아직 댕댕이 맡길 곳이나 본인의 신변 정리를 다 못했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선고받는 날이 되었고 출근 러시로 인한 교통 체증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빨간 사람들은 전부 오늘 선고받는 피고인들입니다. 우리 변기남은 어디 있을까? 요 있네? 그리고 선고 시간 5분 전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구형 공판 때랑 똑같은 옷차림이군요. 도착해서 자신의 선고 순서를 확인하고 자리에 앉아 누군가와 열심히 카톡을 합니다. 여친은 절대 아닐 테고 부모님이나 댕댕이 맡긴 사람이 아닐까 싶군요. 저는 이 녀석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선고를 보기 위해 먼저 들어와서 앉았고 앞 사람들의 선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피고인은 차량 사고 후 큰 사고가 아님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고의 사고로 보이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함, 이런 행위들을 반복해 1억 5,500만 원을 편취함,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보험사의 피해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으로는 치료의 필요성은 있었음.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봄.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끝까지 부인해놓고 법정 구속하는데 군말 없이 끌려감. 옆집에 침입하기 위해 창문에 손과 발을 넣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알코올 중독 증세 있음. 완전 침입에는 이르지 못하고 손과 발만 들어가 피해는 경미함.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음.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 토지를 사유하여 사용함. 근린생활시설에서 흙을 쌓아두고 개인 야적장처럼 사용함. 공소 사실 부인. 전에도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함. 과거 폭행 전과 있음. 유형력이 심하지는 않음. 혐의 인정하고 반성함.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출석하지 않음. 전 여친을 한거불능 상태에서 축사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함. 촬영물은 삭제하여 유포 가능성은 없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2명이 같은 범죄의 피고인으로 1명은 이미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죄수복을 입고 나오고 1명은 방청석에서 나오고, 구속 피고인은 건설용 지게차를 운전해서 훔치고 불구속 피고인은 훔쳐온 지게차를 매입한 혐의. 불구속 피고인은 혐의 인정하고 지게차 주인에게 1천만 원 주고 합의. 구속 피고인은 CCTV에 직접 운전하는 게 찍혀 있는데도 혐의 부인. 또 구속 피고인은 절도 전과 다수의 현재 누범기간인 상태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자세로 인해 구속 피고인 1년 6월 실형. 불구속 피고인 선고 유예. 혐의 인정과 합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큰 금액으로 합의도 하니 판사가 줄 수 있는 최소형인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한 번 봐주는 게 기소유예고 판사가 한 번 봐주는 게 선고유예입니다. 이번에 한해 빨간 줄 안 그어지게 해줄 테니 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속 피고인은 그냥 몸으로 때우려는 건지 정신 나갔군요. 드디어 우리 변기남의 차례가 됐습니다. 2022 사고단 2부의 이태원 피고인. 피고인석에 서고 똑같이 신상에 관해 물은 뒤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22년 7월부터 24년 5월 X일까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4월 X일에 촬영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이후에도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범행을 하였습니다. 헐, 그때 걸려서 튄 다음에도 또 찍으러 들어갔다는 거야? 와, 이거 완전 일반 도라이가 아닌 똥오줌에 미친 상도라이구만. 진짜 이런 병신은 숨쉬는 공기도 아깝군요.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교육 40시간 이수와 취업 제한 3년을 명한다. 3년간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한다.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와, 감방 가는 것도 무섭지만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카찰로 공개 고지 명령 받기 진짜 어려운데 변기남이 그걸 해내네. 동종으로 전과가 최소 사범에 감방을 2번이나 가니 그럴만도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공개랑 고지는 각각 별개의 명령으로서 공개만 붙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 명령이 되면 성폭행자 알림이 어플에 등록이 됩니다. 감방 생활 마치고 나오면 경찰서 가서 머그샷 찍어서 등록하는 거죠. 그럼 명령받은 연수만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플을 통해 그 성범죄자의 얼굴 및 사는 곳, 범죄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 명령은 보통 공개랑 같이 붙는데 이건 성범죄자 입장에서 더 가혹한 명령입니다. 고지 명령까지 받으면 이미 공개 명령으로 인해 어플에 신상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사는 동네에 미성년자가 있는 집으로 우편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XX동 XX번지 XX호에 성범죄자 변기남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공개 명령은 살고 있는 곳의 동호수까지는 알려주지 않아 얼굴은 팔릴지언정 동네 사람들이 굳이 어플 깔아서 찾지 않으면 사는데 큰 지장 없지만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가 빌라 살면 호수, 아파트 살면 동호수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어플과 별개로 미성년자 있는 집이면 다 알게 됩니다. 또 자세한 성범죄 전과 기록과 전자발찌 착용 여부까지 알 수 있죠. 그 우편을 받은 사람들은 주위 이웃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고 XO에 성범죄자 살고 있대 라는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 해당 성범죄자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공개고지 명령은 쉽게 내리지 않는데 이 녀석이 그걸 해내네요. 그리고 판사님이 말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도주 우려가 있어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하늘을 쳐다보며 깊게 한숨을 쉬더니 손을 덜덜 떨며 마이크를 잡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처벌받는 거 마땅하지만 지금 집안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셔서 오늘 수술이라 제가 가봐야 하는데 이렇게 구속되면 아버지 뵈러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해주셔서 법정 구속만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새끼 구형 재판 때는 댕댕이 팔고 선고 재판 때는 아버지 파네? 동정심 유발하면 판사가 마음 약해질 줄 아나 봐. 얌마 잘 생각해봐. 판사가 수년 동안 수백 수천 명 선고하면서 너처럼 불쌍한 척하며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지. 예를 들어 네가 판사인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할 때마다 힘든 상황이니 봐달라고 징징대고 부모님 팔고 그러면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 판사는 아우 또 시작이네 라며 짜증이 날까 안 날까? 최우진 술이나 마지막으로 할 말 하라는 건 피고인의 권리고 재판의 매뉴얼이니 하라고 할 뿐 판사는 너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에요. 네 사정 따위 관심 없단 말이지. 그러니 불쌍한 척하면 형 약하게 줄 거란 꿈은 깨세요. 암튼 일도 안 불쌍한 녀석의 마지막 말을 들은 판사님은 선처하기에는 동종 전과도 다수고 실형 전과도 있기에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통지는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눈 감고 미간을 찌푸리며 망설이다가 부모님이요. 알겠습니다. 이야 대단한 효전합셨다. 전에도 화장실 찍다 감방 가서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일도 안 하고 또 남똥오줌 싸는 거 보려다가 감방 간다는 소식 들려드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는커녕 노후 자금을 감방 영치금으로 쓰고 자빠졌네. 너 왜 사냐 진짜. 그렇게 판사님께 읍소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힌 변기남은 구속자들 모여있는 곳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에서 감형을 받으려고 해도 양형 자료에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지. 돈도 쥐뿔 없어서 사산도 못 쓰고 합의금도 못 주는 놈이
뭔 가명을 기대하고 항소를 해 임마. 저 항소심 재판은 안 봐도 기각이고 1년 6개월 꼬박 채워서 나올 겁니다. 지금쯤 쇠창살 안에서 다른 범죄자 여러 명과 생활하며 후회하고 있겠군요. 하지만 이 녀석의 시련은 1년 6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26년 9월 출소하면 머그샷 찍어 어플에 공개되고 동네 이웃들한테 성범자 여기 산다고 알려질 테니 말입니다. 이사를 가도 거기서 또 알려지게 될 테고 최소 3년 동안은 밖에 나갈 때도 얼굴 가리고 편하게 나다니지도 못할 겁니다. 이놈 이번 생은 사람 구실, 아들 구실 포기하고 사는 놈인데 출소하면 또 어디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지 모르겠네요. 그나저나